안녕하세요.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환경을 만들어가는 플랫폼 아트림 대표 이영근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술과 과학의 연결고리는 무엇인가요? 파블로 피카소는 행동은 모든 성공의 기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노보시에 방문했을 때 과학원과 예술원이 함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대덕연구단지와 카이스트가 있다고 과학도시라 하는 것은 미완성입니다. 지속가능하고 실현가능한 퍼즐은 예술이 함께 해야 가능합니다. 예술의 창의와 실행의 과학이 사람을 위한 플랫폼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는 국내 최초의 문화예술 전문직 공무원으로 대전광역시에 임용되어 대전시립예술단 공연예술팀장,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영상콘텐츠팀장, 대전예술이전당 공연기획과장 등을 거치며 30여 년간 문화예술 행정을 이어왔습니다. 문화정책과 예술 현장, 그리고 예술인을 연결하며 보다 효율적인 문화사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결국 문화와 예술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는 문화 플랫폼 아트림을 통해 장르와 경계를 넘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예술이 더 가까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예술이 삶의 일부가 되는 환경, 그 울림을 더 널리 퍼뜨리기 위해 오늘도 저는 길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부터 그 길 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소개는 영상으로 다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소개가 너무 여기 영상하신 분이 잘 만들어서 과분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공무원 문화정책 연구가라는 명칭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상당히 들으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들이 정책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융복합 특수영상 클러스터 영상 축제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좀 제목 길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시고요. 오늘 제가 발표하기 전에 노금선 원장님을 딱 만났는데 사실은 제 어머님이 2년 전에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만날 때마다 항상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어머님 생각하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순서는 자, 영상으로 만들 때 여기서 커트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수와 함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발표 순서는 저희 회사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요. 특수영상 콘텐츠 비전, 그리고 클러스터 조성 사업, 그리고 작년까지 개최했던 특수영상 영화제,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대전의 삼재 축제에 대한 비전, 그리고 질의응답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기 소개하면서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호는 달봉인데요. 저희 직원들이 제가 처음에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가니까 호를 지어준 겁니다. 재미있으라고.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전문직 공무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퇴직하기 한 5년 전부터 회사를 운영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트림이라는 문화 플랫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4명 정도 됩니다. 3년 정도. 저희가 주로 하는 정책은 문화 만듦, 입금, 갑금, 나눔, 세움 이렇게 한글 용어를 써서 이런 정책들을 저희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안마다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 실적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제가 이제 처음에
2017년도에 이제 24년 동안 문화예술과 업무를 보다가 2017년도에 문화 콘텐츠 팀장으로 가면서 기획을 했던 사업입니다. 처음에 발령받아가지고 문화산업진흥원의 사분 연구 과제가 무엇인지 찾다가 이 바로 특수영상에 관련된 것을 업무를 찾아냈습니다. 찾아서 크게 기획 단계를 나눴는데요. 영상산업 선도도시 예타 실행 1476 이제 계획이 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쪽이 메인, 왼쪽에 있는 사업이 메인 사업이고 그게 관련된 프린지 성격으로 특수영상영화제를 기획을 했습니다. 이 특수영상영화제는 제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많은 영화제들을 찾아서 보고 직접 하면서 부산영화제를 가서 담당 지원하고 1박 2일 하면서 뭔가 대전에 색다른 영화제가 뭐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바로 윤국합 특수영상이 과학기술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영상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영화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제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영상 기술자에 대한 상을 주는 것이 이 영화제의 특징입니다. 프린지 성격으로 다른 영화제 사는 것처럼 이제 연예인 상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메인은 기술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신세계백화점 앞쪽에 보면은 이런 건축물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특수영상 테마거리라고 해서 스튜디오 큐브가 국내 최대 큐브가 있고 수상 해양 다목적 스튜디오가 있는데 이것은 국제규격으로 국내 최초로 하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저희 사무실이 있어요. 그리고 대전 콘텐츠 코리아랩이 있고 국제 컨벤센터 이수부 성능들. 그래서 그 영상 콘텐츠에 관련된 사업들이 이렇게 분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총사업비 1,476억이 어떻게 나왔을까? 이제 저는 이거에 대한 간단한 비화를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특수영상 클러스터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공무원들에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타 사업을 할 때 500억이 넘으면 상당히 복잡해지고 1,000억이 넘으면 더 복잡해지는데요. 제가 지금 정무부 시장으로 발령난 그 이태구 부시장님 기획과 시장할 때 이분이 우리 그 행정고시 수석으로 합격하신 분이거든요. 전부 수석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윤부가 클러스터 사업이 이제 문체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체부의 담당 국장하고 이분하고 연결성을 확인하다 보니 같은 고시 동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윤부가 클러스터 사업을 하면서 그 문체국의 담당 국장님이 1년에 흔히 말씀드려 주문운동이 얼마냐 하자고 물어봤었어요. 물어보니까 8천억을 본인이 1년에 집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분의 1만 11조만 떼달라고 그랬던 것이 이제 800억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800억은 대전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1,476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재미난 이야기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의 뭐 국회의원들, 지방대표 여러 번 찾아다니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술을 전혀 못 마시는데 이 사업을 할 때 이 콘텐츠 국장님하고 저희 이제 문체 국장님하고 셋이 새벽 3시까지 술을 먹었어요. 저는 술을 안 먹고 물을 먹었습니다. 물을 먹으면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바로 그러니까 아까 서대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예타 사업할 때 했던 영상인데요. 보시면 이건 2017년도에 이제 국가 사업으로 예타 지금처럼 PT하는 자료입니다. 영상 좀 키우시면 소리로. 참고로 우리 스튜디오 큐브에 축구장만한 큐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제안 사업을 발표해가지고 1,400 예타 사업이 이제 시작돼서 지금 완성이 돼서 앞으로 5년 후에 10층짜리 건물이 이제 여기 생기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은 뭐 이런 그 세부적인 용어나 단어를 다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정책으로 반영해서 예타를 해서 지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스튜디오 큐브라 해서 이 안에 이제 축구장만의 크기가 2개 있고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것 다 여기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 큐브에서 국내 최대의 실내 촬영장입니다. 그리고 다목적 촬영장이 있고 중부권 최대 영상되고 이 마지막에는 다목적 실내 촬영장이 있죠. 이것은 국제교육에 우리나라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인데 바로 큐브 안에 있어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물속이나 바다 신 같은 거 찍을 때 이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 많이 참석하셨는데 카이스트 라이트리 그리고 또 기록성 이런 것을 이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아마 이런 그 영화를 보실 때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특성상 만들어지는지 이 밑에 보면 이제 특수 음향, 촬영, 조명, 분장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종합이 돼서 오른쪽에 있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거죠. 바로 이 사업을 만들려는 예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토탈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 기업들과 시설을 구축해서 여기 서로 하나가 됐을 때 시너지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아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메인으로 앞으로 5년 후에 생길 그 대전 관광공사 자리에 10층짜리 건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공사는 먼저 지금 이전을 하고 우선 지난 그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중간에 이제 단절될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던 드라마 어워즈, 에이판 스타워즈는 스튜디오 큐브를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메인 그 있으면 항상 거기에 따른 문화행사가 따라가는데 그 문화행사를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드라마 어워즈였었어요. 이때는 주로 연예인들을 시상하는 그런 그 영화 문화제에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2017년도에 이 윤곽 클러스터를 하면서 이제 바꾼 거죠. 영화의 이제 콘텐츠를 바꿔서 연예인들을 위한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과학도시에 맞게 영상 분야에 관련된 상을 기술을 원천을 만드는 사람의 상을 주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흔히 쉽게 설명할 때 영상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개 분야에 이런 여기 VFX, 비주얼, 임팩트에서 이런 부분들의 상을 주다가 너무 대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2023년에 작년까지 연예인들이 상을 주는 것을 부과를 시켜서 기술상 6개 분야 그리고 연기상 9개 분야 그래서 축제 형태로 만들었는데요.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 특수영상 클러스터가 생기면은 거기서 각종 기술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술들이 만들어진 것을 이 특수영상 영화제 기간 동안에 박람회를 하고 싶었던 거죠. 마케팅을 해서 세계에 대전에서 만들어진 그 영상 기술을 세계의 장에 내놔서 교류하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래서 대전에 특허들이 발생되어지는 그리고 다양한 영상, 영화, 드라마가 발표되어지고 거기서 영상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다시 또 세계에 확산할 수 있도록 한 그래서 특수영상 영화제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대전에 제가 문화정책 쪽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대전에 많은 그 축제가 있습니다. 많은 축제가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소비형 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가수들 불러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각 구별로 축제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예산이 뭐 보통 9억에서 8억, 10억까지 있습니다. 구별로. 있는데 그 중에 연예인들에게 주는 예산은 거의 반 이상이 나와요. 그 가수 불러서 하루 저녁에 물론 그 행사를 하면은 많은 관객들이 오겠지만은 이제 물론 이제 소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 도시민들의 어떤 그 힐링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겠지만 정체성 없이 너무 똑같은 구청이 같은 축제를
가수들 불러다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축제를 지향하고 뭔가 대전에 맞는 과학도시에 맞는 축제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첫 번째 저기 특수상영화제라는 말이 상당히 어려워서 저는 이제 영상 축제를 바꾸고 싶은데 이것을 산업형 축제로 해서 영상산업도시로서 어떤 그 기술 마켓 그리고 박람회 그리고 연구단지에서 할 수 있는 영상들도 같이 놀아서 이런 그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사실은 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대전 영시축제가 있는데 이 영시축제는 지금 뭐 여기 적혀있는 예산은 30억이지만 실제 제가 예산을 다 들여다보면은 거의 100억 가까이 돼요. 엄청난 예산을 여기서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대전에 축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밝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축제가 있을 텐데요. 과학사이언 축제. 올해부터 다행히 이 과학축제하고 이 사이언스 축제를 합쳤습니다. 따로 했었는데 합쳐서 예산이 16억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미래적으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렇게 장을 써 있긴 하지만 대전이 그 신세계백화점과 한마스목원 그것이 연결되어진 가장 큰 그 문화산업과 문화예술의 그리고 타운이거든요. 이 타운을 경관 조명해서 거의 한 달 정도 어떤 축제가 펼쳐지고 이 축제 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융버 클러스터에서 나온 기술 생산물들이 세계의 교류장에 펼쳐지는 저는 그런 미래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 속에 하나 정도의 힐링 축제는 필요하지만 나머지 구별로 펼쳐지는 축제들은 그 도시 구청에 맞는 구별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을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은 뭐냐면 제가 아까 그 일부분 소개에서 그 말씀드렸죠. 노보시에 갔을 때 과학원과 예술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전도 그 수목원을 중심으로 해서 예술의 전당, 시립미술관, 이용료 미술관 그리고 평생미술관, 국악원 이런 그 문화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발표드리는 문화는 사실은 저는 정치적으로 뭐 여가 없는데 퇴직하면서 이장호 시장님 캠프에 가서 이거 발표했었어요. 이거 발표를 하고 여기 저기 김영석 교수님이 잘 아시는데 대전에 이제 순수 음악 전용홀이 충청동에 생기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그렇게 했던 내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에 문화예술 전문적으로 발령해서 시작했던 일이 예술의 전당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설전이 끝났었고 조직 만들고 개관식하고 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여기 예술의 전당, 평성문화센터, 시립미술관, 이용료 미술관, 연구학원 그리고 그 안에도 또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서울에 여러분들이 아마 서초동에 있는 예술전당을 가보셨을 텐데 제가 처음에 90년도에 시립교육학단하고 같이 예술전당을 가면은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비타민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기업과 IBK은행과 현에서 이렇게 변화된 부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대전도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지하로 들어갔던 계단들이 이러한 훌륭한 문화공간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이게 암전이 3초 이상 되면 사람이 지루하다고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조금 지루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것은 국내에 있는 광주, 비엔날레 그리고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면서 대전도 필요하다 이런 현상을 말씀드립니다.
대전에 이 콘서트가 없어요. 대전에 문화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인데 콘서트가 없는 것이 이제 그래서 집중되어 있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쪽도 잘 알죠. 아까는 제가 용각 클러스터 할 때 신세백화점 주변에 있는 클러스터를 설명드렸고, 이쪽은 뭐냐면 문화예술 거리예요. 이쪽은 다 서원과 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예술전당, 미술관, 이용료 미술관, 국악, 가운데 엑소시민광장, 이렇게 이 갑천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문화산업과 문화예술의 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곳은 사실 국내 어디도 없거든요. 이것을 잘 개발하고 키운다면 아마 대전이 지금 빵 축제, 빵 때문에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저는 빵은 일시적인 것이고 이것이 훨씬 더 대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쉬운 것이 이제 지금 만년동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상권이 안 돼 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뭘 설명하려고 했냐면요. 예술전당 앞에가 8차선 도로거든요. 8차선 도로. 그래서 이제 8차선 도로 밑에를 상권화 시켜서 지하 상권으로 해서 예술전당을 넣으면 바로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은 공연 때하고 주말에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이 지하에 이런 것들을 형성을 시켜서 문화예술 예술인들 연습공간, 갤러리, 사진관, 문화예술 도서관, 꽃집, 카페 이런 것들을 앞에 형성하자고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잘 아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설명하면서 전에 도한수업 교수님이 했던 그 갑천에서 뭐 행사 했었잖아요. 아마 그 기간에 이런 형성이 되면 그 행사를 해도 굉장히 좋은 컨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오페라 쪽이었죠. 그래서 평송에서 예단까지 미디어 파사드 거리를 만들어서 저녁에는 그것이 새로운 조명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하죠. 만약에 이제 전용홀이 생기면은 지금 예술전당은 종합예술, 무용이나 연극, 오페라, 뮤지컬을 전문으로 하는 공연장으로 되고, 이제 중천동에 만약에 음악 콘서트가 생기면 거기 음악단체가 다 워크한다면은 대전의 공연예술이 훨씬 더 전문화되고 발전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공무원이다 보니까 행정자까지도 듣게 됐는데, 제가 짧은 시간에 대전에 제가 국내 어느 곳을 가봐도, 물론 부산이 뭐 영화 찍기 좋은 그 풍광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대전이 이 갑천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 단지와 문화산업 클러스터, 그리고 대형 연구단지, 이런 그 주변 여건 기반 조성을 잘 활용한다면은 국내 어느 도시, 여기 또 세종시가 이제 문화소도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심의 역할에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합치고, 저도 정책 연구가로서 더욱더 힘을 써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휘응답은 생략하겠습니다.